자, 8번입니다. 보기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 무슨 실기 시험인데 자꾸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나트륨과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나트륨이나 칼륨은 삼류에 해당하는, 그리고 10kg의 지정수량을 가지는 특히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주기율표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면은 주기율표의 1쪽에 있어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고, 이제 위험물에서는 나트륨이나 칼륨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위험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물은 경금속이다. 무르다는 건 금속을 그 칼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무나 당근 자르듯이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도 자를 수 있는 금속을 무른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나트륨이나 칼륨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설명이고, 경금속이라는 건 가벼운 금속, 즉 물 위에 뜨는 금속을 얘기합니다. 우리 필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에 맞는 말이고요. 알코올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한다. 자, 나트륨이나 칼륨이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어떤 반응식이 나오는지 이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물과 반응할 때 불연성의 기체를 발생한다. 자,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자, 불이 안 붙으면 수소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수소는 불이 붙습니다. 휘발유도 불이 붙으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수소도 불이 붙으니까 연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 기체입니다. 대신 이 기체는 유독성은 아닙니다. 독성은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 기체니까 3번은 틀리고요. 흑색의 고체가 아니라 은색입니다. 금속, 은색이고,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어떤 보호액이냐면 석유, 등유, 경유 등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자, 보호액이라고 해서 물속에 보관한다는 뜻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제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벤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떤 보호액을 쓰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액체 속에 보관한다, 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액 속에 보관한다는 뜻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2, 5번이 되겠죠. 자, 이때도 번호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인화칼슘과 이 물질들의 반응식. 자, 인화칼슘이 염산하고 반응하는 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CA3P2죠. 인화칼슘이 HCl과 반응하게 되면 이제 앞쪽에서 산화수가 플러스를 가지는 것이 뒤쪽에 산화수가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과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CaCl 이렇게 되는데, CA가 2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CaCl2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산화수 플러스인 거, 앞쪽에 산화수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H가 플러스고 P가 3 마이너스다 보니까 H가 3개, P가 1. 그래서 이거는 PH3 포스핀이라고 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반응해서 숫자가 매칭이 되는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CA3P2가 H2O랑 반응하게 되면 CaOH2랑 PH3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과의 반응식은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 자, 염산과 반응식이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생성물이 생기는지 이해하면서 하는 과정을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시도를 해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정계수법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옥내 저장소 하나밖에 없죠. 자, 보유공지가 내화구조인 거, 내화구조가 아닌 거 구분되는 거는 옥내 저장소밖에 없습니다. 보유공지는 어디든 상관없이 지정수량의 배수가 많으면, 즉 위험물의 양이 많으면 보유공지를 많이 해야 되겠고,
저장하는 위험물이 적으면 보유공지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인화성 고체는 지정수량이 1000kg라서 1000분의 12,000 이렇게 하면은 12배가 되겠고요. 질산은 300kg 분의 12,000을 하게 되면 40배. 유황은 지정수량이 100kg니까 100분의 12,000은 120배입니다. 내화구조일 때 보유공지가 5배 이하일 때, 5배 초과해서 10배일 때, 1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200일 때, 200이 넘어갈 때 이렇게 나눠서 1, 2, 3, 5, 10m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배는 10에서 20배 사이죠. 그래서 2m가 되겠고요. 자, 질산이 40배니까 20에서 50배 사이인 보유공지 3m, 유황은 지정수량의 120배니까 500에서 200 사이인 5m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보유공지에 빈칸을 뚫어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유공지의 미터수를 냈다고 하면, 자, 이번에는 몇 배에서 몇 배까지가 이제 보유공지에 해당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너무 이제 나올 것을 대비하고 범위를 넓혀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맞춰서 60점만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문제 어색하신가요?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작업형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기에서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 탱크를 설치한 거죠. 자, 탱크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이 탱크를 벽에다 딱 붙여놓을 수도 없고요. 탱크끼리 붙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법령상 이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가 돼야 되냐면 탱크와 벽 사이, 그리고 탱크와 탱크 사이 모두 다 0.5m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1번, 2번으로 다르게 나왔는데 값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똑같은 값입니다. 자, 건물 안에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탱크가 탱크와 탱크 사이든 탱크와 벽 사이든 다 옥내 탱크 저장소 0.5m의 간격을 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자, 이 정도의 문제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전에 11번까지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극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요. 자, 혼재를 할 때는 4, 2, 3, 5, 2, 4, 6 하나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서 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이 되는 건 6류입니다. 되는 거 먼저 쓸게요. 자, 2류의 경우에는 4류, 5류가 됩니다. 3류의 경우에는 4류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이것과 여기에 없는 위험물이겠죠. 2, 3, 4, 5, 6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는 것을 뺀 나머지 1, 3, 6류 안 되는 거고 1, 2, 5, 6류가 안 되는 위험물의 유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만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성의가 보이는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가연물인 동시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 가산점 중에서 가연물은 2, 3, 4, 5류를 얘기하고요. 산소 공급원은 1, 5, 6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인 거 5류 위험을 물어보는 거죠. 자, 예전에는 5류 위험물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더니 갑자기 이 5류 위험물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몇 류인지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6류, 과산화나트륨 1류, 과산화벤조일 5류, 니트로글리세린 5류, 디에틸아연이 뭐예요? 저도 처음 봐요.
자, 디에틸아연 유기물질. 에틸이 C랑 H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C랑 H가 있으면 유기고요. 아연은 금속이에요. 이게 뭘까요? 유기 금속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자, 디에틸아연은 일단 오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류는 십질류, 백희실, 200리니아 디히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니트로가 들어가거나 벤젠이 들어가거나 뭐 탄소가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어야 되는데, 자, 금속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오류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류에 해당하는 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 몇 개인지 모르죠, 답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애매한 거는 쓰시던가 아니면 안 쓰시던가, 3개가 답인데 2개만 정답으로 인정을 받으시던가, 이런 그 답안을 제출할 때 마지막 심리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에틸아연은 오류가 아니라 삼류입니다. 삼류라서 답은 과산화 벤조일과 니트로글리세린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글리콜에 대해서 구조식, 위험등급 증기비중 쓰실 수 있으시죠? 자, 구조식을 시성식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C가 2개가 있고 C에다 OH 붙여주신 다음에 나머지 H로 쭉 둘러주시면 되겠고, 위험등급은 에틸렌글리콜 4류 중에서 삼석유류이기 때문에 위험등급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증기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C가 2개, H 4개, OH가 2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9분의 12 곱하기 2, 1 곱하기 4, 16 곱하기 2, 1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2.137 반올림해서 2.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위는 없습니다. 자, 단위를 쓰면 안 되는 값들이 몇 개 있었죠. 단위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잘 구분을 하시는 게 실기에선 중요합니다.